그 LG에너지솔루션은 ESS 쪽으로 어쨌든 캐파를 좀 빠르게 좀 대응하고 있고,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당사 배터리가 탑재된 차량의 경우 현재까지 관세 인상으로 인한 그 생산 판매 축소 기미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SDI가 들어간 ESS용 캐파는 완판된 상태예요, 지금 사실상. 그동안 좀 리스크로 좀 작용됐던 IRA 관련된 조기 폐지 이슈는 저는 뭐 해소했다고 봅니다. 네. 대체적인 어떤 기조를 보면 저점 대비해서 상당히 반등을 좀 이뤘다. 이 배경에는 ESS에 관련된 수주 성과 기대감들이 좀 반영됐고, 중국에 대해서 뭐 최대 한 59% 정도의 관세를 좀 부과한다. 저가에 관련된 유입들이 좀 차단이 되면 국내 이 셀업체들에게는 뭐 상당한 어떤 이 수혜 기대감이 현실화되는 어떤 이 수주 성과가 좀 이어지시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좀 충분히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어떤 포인트가 좀 되지 않나. 이제 올해 하반기 전략이 어떤지, 향후 전략이 어떤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그게 사실 더 중요하죠. 예. 일단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LG에너지솔루션의 2분기 컨퍼런스 콜에 대한 내용을 보면은 어쨌든 영업이익은 4,922억에 영업이익률 8.8% 정도 나왔고요. 어쨌든 14개 분기 만에 흑자 전환이 됐습니다. 어쨌든 뭐 그 특히 이제 AMPC 포함. 네, AMPC가 근데 4,908억 나왔으니까 뭐 그거 한 단기 수익률은 906억 정도 나왔고요. 네. 그러니까 AMPC 없어도 이제 뭐 흑자 전환 됐다는 게 의미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은 그 올해 하반기 같은 경우도 LG에너지솔루션은 결국에는 그 미시간에서 그 LFP 배터리 롱셀 양산이 이제 5월 달부터 시작이 된 게 이제 그게 이제 실적으로 앞으로 견인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북미 유일한 그 LFP ESS 공급 가능 기업이 현재는 LG에너지솔루션입니다. 연말까지 어쨌든 그 한 17기가와트씩, 그리고 내년 말까지는 30기가와트씩을 캐파를 이제 확보를 하려고 목표를 하고 있고, 수주 정도는 50기가와트씩 이상인데 아마 전 세계적으로는 보면은 한 100기가는 지금 수주를 한 것 같아요. 북미 같은 경우가 50기가와트씩 이상이고, 그래서 보통 그 엔솔뿐만 아니라 배터리 3사가 EV 쪽의 캐파를 ESS로 좀 전환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이제 유럽 같은 경우도 폴란드 공장 중심으로 해서 그 LFP라든가 망간 리치 배터리 등 그 LMR 등의 그 중저가형도 이제 신제품 양산을 준비를 하고 있고, 일단은 그 LG에너지솔루션은 그 ESS 쪽으로 어쨌든 캐파를 좀 빠르게 좀 대응하고 있고, 여기에는 이제 그 많이들 아시겠지만은 그 AI 데이터 센터 중심으로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또 이제 그 CATL을 비롯한 중고업체들이 ESS 시장에 대해서 거의 80% 이상, 85%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입장에서 지금 거기를 대체 수요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미국이 이제 규제를 하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EV 쪽은 보조금 수요로 인해서 수요가 둔화가 예상되지만은, 일단 소형 전지 쪽은 그래도 실제 수요가 좀 있는 상태고, 또 ESS 쪽의 출하가 북미 쪽으로 빠르게 지금 증가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상당히 커버가 가능하다라고 회사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수주 잔고 일단은 50개 이상 확보를 했기 때문에 계속 추가 수주를 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테슬라 쪽에 6조 가량 수주된 것도 그런 변화 중에 일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은 그 지금 ES 쪽에서는 내년까지 대략 60% 이상 고성장을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엔솔 쪽에서. 그리고 그 ESS도 AMPC 받으니까 이런 세제 혜택도 유지가 되면서 어떻든 그러면 현지 생산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수익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현지 생산 역량 기반으로 수주를 확장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LFP 제품군 중심으로 현지화하고 가격 경쟁력도 확보하면서 고객 수요도 적극 대응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AMPC라든가 지금은 이제 FOC 규정이 그 PFE 요걸로 좀 바뀌었는데, 기존의 그 FOC 기준 대비해서는 사실 그 일부 그 PF 관련 자재를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가 기준으로 해가지고 흑은도 쓸 수 있고 하다 보니까 좀 더 완화됐다라고 회사에서 판단하고 있어서 북미 현재 조건 완화로 인해서 공방에 대한 운영이 더 유연성이 높아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SK온의 배터리 가동률이 거의 풀 캐파 돌아가고 있는데 아직은 북미 주요 OEM들이 차량 그 판가 인상을 좀 자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관세가 전기차뿐만 아니라 사실 그 차량 전체에 다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그 산업 전체에 영향을 줘서 차량 가격 상승이라든가 소비자 수요 감소 가능성도 존재를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 SK온 배터리 탑재한 그 차량들 같은 경우는 생산 축소라든가 판매 감소의 징후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이런 그 OEM들의 그 생산 비용에 관한
대해서도 전략 조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고객사랑 협의 중에 있고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관세 효과가 발생하겠지만은 어쨌든 기존 생산 공장이 다 현대차 중심으로 지금 나가고 있기 때문에 기존 생산 공장 및 그 현지 생산 공장을 활용해서 그 관세 자동차 부품 관세 크레딧 배정 등의 어떤 리스크 완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해서요. 현지 공장을 최대한 이용하게 되면은 관세 리스크는 좀 벗어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고 이번에 그 M무브와 합병은 네. SK 그룹이 정말 기가 막히게 어떻게 정말 머리 짜내고 짜서 정말 기가 막힌 합병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SK M무브가 많이들 아시는 뭐 만들냐면은 그 지크 엔진 오일 있잖아요. 그거 네네. 합니다. 그게 전 세계 1등이에요. 한쪽이 좋으면은 한쪽이 이게 어쨌든 잘 보완이 되는 구조예요. 그래서 그 이번 합병은 나쁘지 않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일단 배터리 3사에서 핵심적으로 봐야 될 건 앞으로는 뭐냐면은 ESS가 어떻게 잘 될지를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콩쿠르에서도 그러니까 SK우는 아직까지 ESS 관련 캐파가 없기 때문에 다들 궁금해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ESS용 LFP 상업화 현황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준비 중이고 제품 개발은 다 됐어요. 제품 개발은 이미 다 시제품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국내에서도 사업 추진 중이고 미국에서는 일단은 국내보다도 미국에 좀 더 기대를 갖고 있면서 최근에 다수의 고객사와 기가와트급의 공급 계약을 논의 중에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연내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SK온도 그 LFP 배터리는 ESS랑 EV 양쪽으로 다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당분간은 역시 ESS 중심으로 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분기 흑자 전환 가능성에 대해서 SDI 쪽에서 얘기를 했고요. 올해 하반기 같은 경우도 미국 이제 4분기부터 LFP 배터리 ESS용 생산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현지 생산하고 국내 프로젝트에서 최근에 SDI가 수주를 많이 했죠. 한 76%를 장악을 했는데 일단 ESS 쪽에서는 지금 고출력 그 양산 준비하면서 고출력 UPS용 전열세를 출시한다고 했고요. 그리고 일단 그 SDI가 들어간 ESS용 캐파는 완판된 상태예요. 지금 사실상 그 캐파가 아직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는 분명히 있지만 일단은 그 하반기에 4분기 정도 흑자 전환을 예상하는 거는 일단 원통형 배터리 다 소형 셀로 얘기하거든요. 원통 배터리 다 소형 건전 그 배터리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소형 및 그 전자재료 사업 중심으로 해서 판매가 호조가 예상이 된다라고 해서 4분기 흑자 전환을 예상을 하고 있고 중대형 배터리는 미국보다는 유럽 쪽의 판매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2분기에 그 지연되었던 그 전기차용 배터리 물량에 대한 그 보상도 이제 그 4분기에 이루어지고. 그 ESS 쪽은 여전히 판매 호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저축자 축소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각형 배터리라든가 템리스 적용 원통형 배터리 등 그런 지속적인 제품 차별을 통해서 수주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하반기는 어쨌든 3분기까지는 어렵다. 한 4분기 흑자 전환 가능하고 차라리 좀 매를 맞고 빨리 털어버리고 가는 것이 맞아요. 예. 악재소에 좀 더 수급적으로 좀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봤는데 일단 매를 맞긴 맞았지만 생각보다 아프게는 좀 안 맞았다라고 좀 평가가 좀 되고 있고요. 7월 초에 이 트럼프 감세 법안에 대한 통과가 좀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좀 리스크로 좀 작용됐던 IRA 관련된 조기 폐지 이슈는 저는 뭐 해소했다고 봅니다. 네. 이제 수급적인 측면들 보면 굉장히 요즘 뭐 셀사를 비롯해서 2차 전지 소재사들에 대한 반등이 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일단 해당되는 영향도를 좀 주시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이 중국발 공급망 개혁 이런 부분들은 사실 우리가 좀 알고 있는 것처럼 뭐 리튬의 어떤 과잉 생산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의 과잉 생산 안에서 가격 경쟁 요건들이 좀 심화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중국 자체에서도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사실 통제를 좀 해서 생산량을 좀 줄이겠다 또는 일부 리튬 광산을 좀 폐쇄하겠다 뭐 이런 조치를 이제 9월 말에 좀 확정해서 좀 발표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리튬 가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중국 정부가 리튬에 대한 어떤 가격 상승 효과들을 좀 더해서 지금 운영 중단을 통해서 가격을 이제 과잉 생산 부분에 대한 어떤 통제를 적극적으로 좀 개입하겠다라는 의사를 좀 표명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점진적으로 이제 원료라든가 소재사들에 대한 이익 개선 효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 이 부분이 기대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하면서 최근에 소재사들에 대한 어떤 주가 흐름들이 긍정적으로 좀 반영되고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북미향 AI 데이터 센터 향 수요가 좀 더 증가됐던 부분들 ESS에 관련된 수요가 재차 좀 증가되고 있는 부분들이 수주 성과에 관련된 기대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하면서 하반기에는 EV 쪽에 관련된 수익 지표를 ESS를 일부 좀 상쇄시킬 수 있다는 전망들이 긍정적인 좀 기대 요인들이 됐었고 두 번째는 그 ESS 부분에 관련된
중국에 대해서 뭐 최대 한 59% 정도의 관세를 좀 부과한다.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뭐 배터리죠. 그러니까 ESS에 들어가는 이제 배터리에 대한 관세 부과에 관련된 부분들. 그래서 저가에 관련된 유입들이 좀 차단이 되면 상대적으로 이제 미국 안에서에 대한 가동률을 좀 높일 수 있는 국내 이 셋업체들에게는 뭐 상당한 어떤 이 수혜 기대감이 현실화되는 어떤 이 수주 성과가 좀 이어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좀 충분히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어떤 포인트가 좀 되지 않나. LG에너지 솔루션의 경우에는 네. 일단 이익 폭이 AMPC 반영 폭이 좀 컸기 때문에 네. 좀 긍정적이었고 나머지 뭐 두 개사의 경우에는 그래도 예상보다 적자를 냈지만 적자 폭을 좀 축소했다는 그런 차이점이 좀 있었는데요. 네. 일단 LG에너지 솔루션의 경우에는 뭐 영업이익 이 부분은 AMPC 반영 효과가 좀 컸고 이 부분 때문에 컨센을 좀 상회했는데 AMPC가 한 4,800억 원대가 좀 반영이 됐고 이 부분 좀 차감하더라도 21억 원 정도에 대한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이 부분은 6개 분기 만에 좀 흑자 전환을 했다는 상징성인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네. 있는데 물론 이제 3분기까지도 AMPC 차감에 대한 이익 기조를 좀 더 가져간다면 긍정적인 어떤 성과라고 좀 확인을 해볼 수 있겠고 두 번째는 삼성 SDI인데 삼성 SDI의 경우에는 매출과 영업이익 이 부분은 지난 1분기 대비해서는 0.7% 정도가 상승했습니다. 물론 작년보다는 좀 미흡한 성과지만 그래도 네. 1분기 대비해서 실적 반등을 좀 이뤄냈고요. 영업 손실을 398억 정도를 좀 기록했는데 이게 시장 컨센 대비해서는 적자폭을 좀 축소했다는 상징적인 좀 의미가 있었고 이 부분은 오히려 좀 3분기에 턴 어라운드에 관련된 어떤 기대 요인들이 좀 남아있는 부분들 특히나 미국의 뭐 인센티브 폐지 효과가 좀 있다고 하더라도 동사의 경우에는 이제 유럽향 배터리셀 공급량들이 좀 증가시킬 수 있는 상세 요건들 관점에서는 뭐 충분한 이익 전환 기조를 좀 노려볼 수 있겠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SK 이노베이션의 경우에는 전체 사업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영업 손실을 냈는데 이 부분은 석유화학 부분에 대한 실적 영향이 좀 가장 크게 좀 반영됐고 이 부분 좀 빼고요. SK온 사업 부분에 대한 내용을 보면 적자가 664억을 좀 기록했는데 이 부분도 역시나 1,500억 정도에 대한 영업 적자 폭 대비해서는 대폭적으로 좀 축소했던 부분들. 이 부분은 북미항 가동률이 상향되면서 일부 충분한 좀 이익 상쇄 요건으로 좀 이어질 수 있지 않나. 다만 우리가 지난 뭐 1분기였죠. 깜짝 실적은 지난 4분기에 우리가 깜짝 영업이익 흑자 전환을 좀 처음으로 했기 때문에 네. 이 기대치가 좀 높았던 부분들이 다시금 적자를 좀 시작했던 부분 이건 좀 아쉽지만 역시나 SK 이노베이션의 경우에도 ESS에 관련된 전략을 좀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이익 상세를 좀 가져갈 수는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저는 역시나 ESS 부분이라고 봅니다. 네.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가 삼성 SDI가 북미 시장에 관련된 ESS 성과 내고 있고요. 네. 삼성 SDI의 경우에는 이제 국내 시장 안에서 대형 ESS 입찰권에서 한 80% 정도를 그러게요. 이번에 좀 입찰해서 수주 성과를 냈어요. 냉정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2차 전지 소재사 안에서 개별적인 여건들은 역시나 셀업체 위주로 좀 봐야 되지 않나. 예. 그러니까 제가 최근 한 3개월 동안 재차 좀 강조드렸던 종목군들이 셀업체를 위주로 좀 말씀드렸고 역시나 탑픽은 좀 LG 에너지 솔루션을 좀 다시 한번 좀 강조를 좀 드릴 텐데요. 네. 중요한 거는 일단 기대원들보다 앞으로에 대한 이익 상쇄 효과들을 선별적으로 어떻게 좀 더 가져갈 수 있는 부분 이 부분은 수주 성과가 좀 더 중요할 것 같고 네. 두 번째는 최근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테슬라랑 이 ESS용 LFP 배터리를 좀 공급한다. 전체 6조 원 규모이기 때문에 이거는 단기 프로젝트보다는 이제 장기 프로젝트입니다. 이런 부류의 어떤 수요는 지금 데이터 센터 향이 관련된 ESS 수주 성과로 재차 좀 이어질 수 있는 부분으로 우리가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우리 하반기는 실적이 저점 이후에 대한 기대 포인트는 ESS의 개별적인 어떤 수주 성과 내지는 LFP 배터리 관련된 전략 그리고 원통형 배터리에 대한 출하량 이 부분은 뭐 최근에 뭐 지금 사이버 트럭에만 좀 탑재가 좀 되고 있는 부분인데 모델화에서 뭐 원통형 배터리가 좀 빠질 수 있다라는 뭐 일부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팩트 체크가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수율적인 요건들 때문에 저는 이슈가 좀 됐다고 보기 때문에 일단 수율적인 어떤 안정화 구간 내지는 뭐 대량 양산 체제를 좀 구축하는 구간이라면 저는 점진적인 출하량들은 더 증가될 수 있다. 이 부분은 실적 관점에서도 좀 긍정적인 성과로 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미국 안에서에 대한 이 데이터 센터라는 게 사실 막대한 전기를 먹죠. 근데 지금 2040년도에 대한 이 전망치를 보면 2030년도에 미국의 평균적인 어떤 전기 요금이 한 40% 정도가 좀 증가될 수 있다라는 보도가 좀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는 평균적으로 한 27일간의 정전 사태가 좀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미국 안에서에 대한 전력 수급이라는 어떤 화두 이 부분은
일단 단기적인 어떤 인프라 구축까지에 대한 시간 요건들이 있기 때문에 ESS라는 것은 사실 뭐 에너지를 좀 저장해서 쓰는 거 원리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수요는 단발성 요건보다는 저는 확장성 요건을 관점에서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캐펙스 구조를 좀 가져가기에 가장 큰 기업이 LG 에너지 솔루션이지만 삼성 SDI 경우에도 지금 미국 안에서에 대한 가동률 저하를 ESS용 배터리로 좀 선회될 수 있는 전략들, 그리고 국내에서 입찰 전에 대한 성과가 명확하게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이 수주 성과로 좀 연동될 수 있는 흐름들. SK 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로 이제 북미에 대한 가동률이 뭐 EV 라인을 좀 축소하면서 ESS 전용 배터리 관련된 확장성을 보면 탑픽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되겠지만 삼성 SDI는 이런 관점에서도 뭐 차선 호주 관점에서도 관심 있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